삼국시대 최고의 정복 군주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백제의 근초고왕을 이야기합니다. 요서 지방을 진출하고 고구려의 평양성을 함락했던 찬란한 역사. 하지만 그 화려한 정복 전쟁이 가능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를 움직이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완벽한 국가 시스템입니다. 근초고왕이 마음껏 칼을 휘두를 수 있도록 백제라는 나라의 뼈대와 법률, 그리고 관료 제도를 완벽하게 설계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백제 제8대 국왕 고이왕입니다. 흔히 고이왕이라고 하면 역사, 교과서에서 육자평과 16관 등을 정비했다는 딱딱한 한 줄로만 기억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의 즉위 과정과 개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어떤 왕보다 치열하고 냉혹했던 정치가이자 탁월한 국가 경영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부족장들의 눈치를 보던 소국 백제를 대륙과 통하는 세련된 고대 국가로 업그레이드한 제국의 CEO 고이왕의 52년 대서사시를 지금 시작합니다. 고이왕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시기는 백제 왕실이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던 3세기 초반이었습니다. 그는 제5대 초고왕의 동생 혹은 구수왕의 동생으로 전해지는데, 당시 백제는 서기 234년 제6대 구수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어린 아들인 사반왕이 왕위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 정무를 돌볼 수 없었죠. 이때 강력한 군사력과 정무 능력을 갖추고 있던 왕의 숙부 고이왕이 전면에 나섭니다. 삼국사기는 이 순간을 사반왕이 나이가 어려 능히 정치를 할 수 없으므로 고이가 왕위에 올랐다고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양이었지 사실상 정변에 가까운 권력 교체였습니다. 고이왕은 혼란기 속에서 연약한 왕권을 지키기보다 스스로 왕자에 올라 백제의 해묵은 과제들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당시 백제는 온조왕이 세운 이래 수백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강력한 부족장족장 세력들이 각자 자기 영토를 다스리며 왕의 명령을 거부하던 느슨한 연맹체에 불과했습니다. 고이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이 내부의 구조 조정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백제는 이웃한 대륙의 세력이나 다른 소국들에게 짓밟혀 멸망할 것이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고이왕의 잔혹하고도 정밀한 국가개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기 260년 고이왕은 한국사 전체를 뒤흔든 전무후무한 관제 개혁을 발표합니다. 오늘날의 국무총리와 장관직에 해당하는 최고 관직인 육좌평 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내무를 담당하는 내신좌평, 재정을 담당하는 내두좌평, 군사를 담당하는 병관좌평 등 철저하게 전문 분야를 나누어 고위 관료들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왕의 기분에 따라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현대적 정부의 시초였습니다. 고이왕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의 서열을 16단계로 쪼갠 16관등제를 확립하고 등급에 따라 옷 색깔을 다르게 입도록 하는 공복 제도의 도입을 선언합니다. 보라색, 붉은색, 푸른색으로 엄격하게 나누어진 옷 색깔은 단순히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의복을 통해 부족장들의 힘을 빼고 너희는 독립된 부족장이 아니라 내 밑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왕의 신하일 뿐이다라는 서열을 시각적으로 각인시킨 것입니다. 이 육좌평과 16관등제의 완성으로 백제는 비로소 부족 연맹체의 허물을 벗고 국왕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리부트 체제를 완료합니다. 내부 정비를 마친 백제라는 스타트업은 이제 거침없이 외부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고이왕의 시선이 향한 곳은 한반도의 중심이자 젖줄인 한강 유역의 완전한 장악이었습니다. 당시 한강 주변에는 여전히 마한의 잔존 소국들과 중국의 군현인 낭랑, 대방의 세력이 뻗쳐 있었습니다. 고이왕은 뛰어난 군사 전략으로 한강 유역의 소국들을 차례로 병합하며 백제의 직접 지배령으로 가두었습니다. 특히 고이왕은 대륙의 정세 변화를 귀신같이 포착했습니다. 중국의 서진 세력이 흔들리는 틈을 타 대방군을 선제 타격하는 과감함을 보였고
이에 분노한 낭만과 대방이 반격을 가해올 때는 지형을 이용한 철저한 수성전과 외교적 밀당으로 국경을 사수했습니다. 한강 유역의 풍요로운 경제력과 소금, 철기, 문화를 완전히 통제하게 된 백제는 이제 한반도 중부의 명실상부한 맹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시스템과 영토를 갖춘 고이왕이 마지막으로 손댄 것은 법치였습니다. 서기 262년 고이왕은 백제 역사상 최초로 관료들의 부패를 척결하는 강력한 법령을 반포합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고이왕 29년 조에는 다음과 같은 무시무시한 법 조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만약 뇌물을 받거나 재물을 훔친 자는 그 가치의 3배를 배상하고 평생 동안 감옥에 가두어 관직에 임명하지 않는다. 3배 배상과 평생 수금이라는 파격적인 형벌. 이는 당시 기득권이었던 귀족들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을 막고 국가의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왕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법령 반포를 통해 고이왕은 백성들에게 국가가 너희를 법으로 보호한다는 신뢰를 주었고 귀족들에게는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로써 백제는 인사관 등 복식, 사법법령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완벽한 법치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서기 286년 11월 섭정으로 시작해 52년 동안 백제라는 나라의 체질을 뿌리째 바꾸어 놓았던 위대한 설계자 고이왕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역사는 정복 군주의 이름을 가장 크게 기억하지만 그 정복을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의 설계자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이왕이 구축한 육자평과 16관 등 그리고 엄격한 법치라는 단단한 추춧돌이 없었다면 훗날 백제가 요서를 호령하고 동아시아의 바다를 지배했던 근초고왕의 대전성기는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